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속 깊고 정 많은 분들은 이놈에게 밥일 뿐이었죠. 20살에 첫 아들 낳고 이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은 저는 애들 돌보며 이놈 학교 뒷바라지를 해야 했는데 매번 친구들에게 주먹을 들어 학교에 쫓아다니기 일쑤에 학교 주변의 문방구며 분식집에서 떡볶이며 닭꼬치 먹고 튀어서 잡히더니 중학교 때부터 저하고 똑같은 놈들 모아 해장 노릇하며 우리 살던 옛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꼴의 외삼촌이랍시고 어린 두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제가 이 꼴을 보고 잡들이를 해서 이후로는 집에 못 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일을 트집 잡으며 대놓고 엇나가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예 다른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가겠다며 통장 달랍디다. 자기 몫이니 내놓으라고요. 그때 아직 어리니 말도 안 된다고 말리는 남편과 시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서 제발 그 통장 내주고 저놈 제 인생에서 털어버리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지요. 일생 나와 남편의 등골을 빨아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에 당장 제가 딸이 둘이 있어서 저놈과 한 집에 살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요. 제 말에 시부모님은 설마 그러려고 하시면서도 찜찜하신지 그러라고 허락을 하셨답니다. 제가 아는 제 남동생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 저는 미련 없이 놈에게 통장을 던져주고 나 보란듯이 잘 살되 다시는 보지 말자고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제 나이 60 다 되고부터 우리 집에 드나드는 반갑지 않은데 가장 뻔질나게 열심히 드나드는 사람이 이놈입니다. 이놈의 핏줄이 뭔지 이 이갈리는 것이 하필 남동생이라 다시 들러붙는데 우리 세 남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평온해진 집에서 구순 어머니와 잔잔하게 살던 남편과 제 일상에 이 찰거머리 같은 것이 송장이 다 되어 똑 떨어졌을 때 버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공장 다니며 학교도 다닌다더만 어느 골목에서 뒹굴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상스럽기 그지없던 이놈은 제가 장보고 오니 남편이 안방에다 뉘어놔서 쫓아버릴 새도 없었는데 당시 48세로 아직 50도 안 된 놈이 우리 남편보다도 폭삭 사가 있더구만요. 그러나 저는 이놈을 보자마자 치가 떨리면서 어린 날의 상처가 떠오르며 벌건 논의 흙에 범벅이 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불행을 몰고 오는 이놈이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뭐라고 살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조용히 불러낸 남편은 또 저를 다독이며 몸 추스를 때까지만 봐주자고 하는데 이 빌어먹을 핏줄이 뭔지 차마 쫓아내질 못하고 또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고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벽나발 불던 이놈은 한 여자하고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데 창령이 이놈도 그렇지만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더구만요. 그래도 누나라도 살아있으니 비벼보려고 이 몸을 해서 왔네. 내가 그것한테 3번째 배신당하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다 하네. 참 그런데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니 밟히네. 그렇게 얼굴 구기지 말고 있는 동안 근 30년 못 푼 회포나 풀자고. 나도 누나 보면 내가 울컥하니 패주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매형은 여전히 사람 좋아서 다행이다만. 뭐야? 패주고 싶어? 아니 지난 세월 소식 한번 안 전한 네가 이 꼴로 왔는데 내가 표정이 좋을 리가 있냐? 네가 울컥할 게 뭐 있는데. 아버지 가신 날 어린 나 죽으라고 팼잖아. 내가 아직도 꿈에 나와. 기가 막히네. 돌아가신 아버지 막 병원에 모셔놓고 동네 아저씨한테 과자 사달래서 네가 그거 웃으면서 먹고 있던 생각은 안 나고?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다 운명이고 팔자지. 그 양반 막말로 시도 때도 없이 나 잡들이했잖아. 천벌 받은 거지 뭐. 누가 사람을 이유 없이 그렇게 패. 아무리 자식이라도 천벌 받을 짓 한 거지. 아이고야, 아버지 이런 걸 살리겠다고 그 난리통에 고삐를 놓치셨어. 그냥 소등에 태워서 벼랑박에 치워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살려서 내 속을 뒤집어 엎는가 모르겠네요.
네가 동네에서 젤로 얌전하다고 소문난 암소 옆구리 걷어차서 소가 놀라 발광하는 바람에 채여서 돌아가신 게 왜 천벌이냐? 그리고 이유 없이 팼어? 네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너 방금 전에 먹고도 안 먹었다고 시침이 떼고서 아버지 드실 닭다리 탐냈잖아. 아버지가 나 먹으라고 건네주시니 나도 안 먹었는데 하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냐? 몰라, 나는 기억 안 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기억력도 좋아 아주. 그럼 지금은 시업 빠진 48인데 왜 네 매형 보약 훔쳐먹고 반찬 탐내냐? 내 주머니고 매형 주머니고 어릴 때부터 주머니 들들 뒤져서 돈 털어가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너 내가 장보고 와서 빨래 걷는 동안에 지갑에 손댔지? 분명히 10,000원짜리가 두둑히 있었는데 지갑이 헬쓱해졌어. 너 말고 누가 그래? 지금은 그래 어려서 그러냐? 없는 것도 서러운데 참 더럽게 구네. 순주 누나, 나 단 하나 유일한 피부치야. 돈 그까짓 게 나보다 중해?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러지? 내가 고기 좀 사 먹었어. 몸이 허하고 내장에 기름기가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서 내가 가져가기 전에 먼저 쥐어주지는 못할 망정 가진 티를 다 내고. 아유 들어. 걱정 마쇼. 몸 회복되는 대로 사라져 줄 테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말고. 유일한 피부치 좋아하네.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셋이야. 너 같은 못된 놈 이 집에 두고 싶지도 않고 얼른 이 집서 나가. 네 마음대로 뒤지든 꺼지든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도 말고 동네 들쑤시지도 마. 여기 다 순박한 사람들밖에 없어. 어디서 쓴 못된 것만 배워와서 말이며 심보며 코리코리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주. 그러나 이 들창코 같은 놈은 어슬렁어슬렁 동네를 쏘다니며 입담을 과시하며 동네 어르신을 홀리기 시작하는데 건달 중에서도 상건달이 따로 없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동네 이장인 남편을 봐서 대차게 쳐내지 못하던 어른들은 그나마 젊은 녀석이 마을회관에 와서 머릿수 모자라면 그 자리 채우고 그림 맞추기라도 해주니 반가우셨는지 제법 어울려들 노셨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며 제발 사고나 치지 말라고 기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잘해주면 아예 들러붙을까봐 볼 때마다 대놓고 핀잔을 주었는데 이런 저를 피해 마을회관에 놈이 나가면서 할머니들이 속도 모르고 그렇게 반기시더라고요. 건들건들하니 말장난하면 재미나다 하시는데 불안불안하더니만 이놈이 이혼 2번 한 이야기는 쏙 빼고 아직도 총각이라 옆구리가 허전하네 만회하니 여자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난리였습니다. 어쩜 요렇게런 말을 재미나게 하나 몰라. 창령아, 너 아직 장가 안 들었다고 했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볼까 싶어도 이미 관짝 맞춰놔서 내가 덤빌 수는 없고, 내가 아는 처자 있는디 한번 만나볼 텨? 아, 혼자 살기 너무 아깝잖여. 여자요? 나 눈 높은디? 할매, 나 보기보다 머리 꼭대기에 눈 달린 놈이에요. 이쁜 여자 하도 많이 봐서 어지간한 여자는 눈에도 안 차는디. 이쁘단께 한때 갸보려고 동네 입구서부터 머슴아들 쪼르르 줄 섰었어. 홍기 놓쳐서 지금 짠해도 갸가 원래 집이 부자에다 지가 장사로 돈 엄청 벌어뒀어. 머슴아들이 좋다고 따라도 지가 싫어서 안 만나지. 척 보면 시골에 안 갔고 엄청 멋쟁이여. 돈이 좀 있어요? 그럼 시간 내 만나볼 만은 한데 별로 안 내키네. 할매 눈하고 우리 눈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지. 난 돈 없는 여자는 용서해도 안 이쁜 여잔 용서 못하거든요. 그나저나 여기 처자하고 만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 동네에서 살아야 할 텐데 우리 누님이 가만히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나 있던 대로 가라고 눈총 엄청 주는데 할매 우리 누나한테 엄청 혼나는 거 아니여? 야야 순주야, 어째 그러냐잉. 아, 이장도 처남 엄청 반기고 있어라 하더만 냅둬 싸. 그래도 처음보다 살 도도록하니 올라오는 것 보면 내나 고향에서 뒹굴 팔짱가 본데 쫓아내들 말고 여서 살게 내버려 둬. 내가 말하는 게 전 이장네 조카인데 알자? 수더분하고 싹싹하니 애 괜찮어. 둘이 한번 묶어줄까 하는데 어때요? 아, 그 아가씨는 너무 감지덕지죠. 언감생심 저런 거 하고 맞겠어요?
괜히 욕 얻어먹어요. 관두세요. 봤죠? 우리 누나는 세상에서 저를 제일로 무시하고 싫어해요. 할매 냅두세요. 제 주제에 무슨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죠 뭐. 가만 보면 제가 인복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떠나보내, 아버지 돌아가셔, 누나 하나 있는데 저래요. 어찌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가. 오죽하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직장 찾아서 타지 떠돌아요. 매형도 겉으로만 챙기지 내가 돈이라도 달라 할까봐 눈치 슬금슬금 보고요. 싸해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주신 유산도 홀랑 누나가 가져가고 어린 나이에 빈털터리로 하양살이 했다 안 합니까? 야, 말 같자는 소리 말고 그만 설쳐. 동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너는 어째 그 나이 처먹고도 그렇게 철이 안 드냐? 가. 할머니, 저놈 누구한테 소개할 놈 아니에요. 주선 잘못하면 여차하면 뺨이 석들하는데 괜히 봉변당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듣다 제가 버럭하며 남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주선을 한다는 건지. 나이 먹고 참 할 짓 없다 했지요. 그런데 이놈이 할머니 들쑤셔서 한번 본 모양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입 하나는 잘 터는 놈이라 여자가 그만 꼼빡 넘어가서 둘이 데이트하고 난리가 나더니만 며칠 집에 안 들어오더니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결혼한다고 설쳐댔습니다. 남편은 인연인가 보다고 하지만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당연한 말이 이놈 입에서 나오면 안 믿는 저는 이제가 40줄 들어선 여자에게 내가 누나지만 저놈이 지난 30년 세월 뭐하고 굴러먹은지 모른다며 생각을 바꾸기를 바랬지만 안 듣더라고요. 남동생은 그런 여자의 어깨 동무를 하며 비릿한 웃음을 띄우며 저를 조롱하듯이 바라봤고요. 여자애도 어쩜 저런 누나가 다 있니 하는 투로 저를 무척 띠껍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아파트 보러 다닌다고 아침부터 설쳐대는데 저도 신경 안 쓰려고 무진 노력을 했답니다. 이미 동네방네 제가 못된 누나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저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원성이 높았는데 당시 우리 시어머니가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져서 어머니 간호에만 매진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남동생이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들이 닥쳐서 창녕씨 어디 갔냐고 찾는데 제가 알 게 뭐랍니까? 어제 50평 아파트 잔금 치르고 오다가 마침 중학교 동창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고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데다 연락도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가 가르쳐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계속 안 받더니 결국 정오 무렵에 완전 없는 번호라고 뜨대요. 결국 30년 만에 고향에 나타난 인간 말종 남동생이 고향 여자 등쳐먹고 날랐습니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도 지난 30년 그놈이 뭐하고 굴러먹은지를 모른다고 경고했는데 어째 그놈에게 돈을 덜컥 주느냐 안타까워할 밖에요. 그 여자는 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라 생각하고 근 5억 되는 돈을 수표로 끊어줬다고 해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은행에 지급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일러주고 제가 아는 놈의 주민번호를 불러주어 보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바로 말을 바꾸며 제 편을 들기 시작했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누나지만 고지고대로 경고해준 것이구만 하며 제가 덤터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말 잘하고 재롱 잘 떤다는 이유로 귀엽게 여기며 소개해준 할머니는 원망 아닌 원망을 듣게 되었는데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동생놈은 어릴 적에 저기 아래쪽에서 건달의 애인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수없이 털리고 그 남자 대신 감옥 가는 조건으로 여자와 살았답니다. 그러나 여자가 또 지조는 찾아볼 수 없는 애라 2번이나 다른 놈하고 눈이 맞아 도망가서 잡아다 놓고 다시는 안 볼란다 하면서 본전 생각나서 그 남자한테 위자료 얼마 받고 이혼하고 그 여자가 그렇게 딴 놈하고 살다 돌아오고 했답니다. 그러니 이놈은 머릿속이며 행실도 그렇지만 배위도 인간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그렇게 만들더니 꼭 저 같은 여자 만나 2번 이혼하고 3번째 남자하고 도망간 마당에 고향으로 와서는 나의 남편 체면 다 깎아먹고 횡하니 도망간 겁니다. 저는 제 남동생에게 속은 여자에게 이 사연을 다 말해주고 어디 가서 수소문해봐라 귀뜸을 하여 죄지은 이놈이 잡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겸사겸사 왔다가 애초부터 돈 있는 집 여자란 말에 거금 땡겨가지고 누구야 나 돈 많다 돌아와라 해서 그 여자가 도로 돌아와서 시시덕대다가 잡혔다는데 저 못지않게 약이 올라서 남동생을 아작낼 작정으로 달려들더만요. 결국 창룡이 이놈은 이런저런 죗값 치르게 되었지만 무슨 생각으로 30년 만에 누나인 저 찾아와서 여자 등쳐먹고 날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립니다. 물론 그놈 때문은 아니지만 그쯤 시어머니도 신경 써서 그런가 통 기력을 못 찾으시다 몇 달 후 돌아가셨으니 제게 소중한 사람들 다 빼앗아간 악마의 자식 같은 놈이거든요. 한 100년 가둬놓고 다른 사람 피해 안 보게 해야 하는데 고작 3년형 받고서 들어가 있는데 언젠가 그놈이 우리 집에 전화했다는데 남편이 받았거든요. 세상에 그놈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며 영치금 넣어달라고 쫑알쫑알 하더랍니다. 저는 정말로 애초에 인간 되기 그른 놈 밥 먹다가 혀 오지게 씹어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가신 날 충격적인 모습이 선하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당신이 더 잘해주시겠다던 시아버지 말이 귀에 울리는 저는 소발에 차여 죽은 게 이놈이었어야 하는데 괴롭습니다. 저는 남동생 생각하면 산채로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 살려낸 아버지 봐서 참고 있거든요.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데 더 이상 못된 짓 못하게 아버지가 얼른 데려갔으면 하네요. 순서대로 저부터 가야 한다면 전 그럴 의향이 있거든요. 요즘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로 태어날 것들이 인간 탈 쓰고 있는 종자들이 많아졌다는데 이놈이 그런 놈 아닐까 싶네요. 모쪼록 여러분들은 이런 놈과 가족으로든 지인으로든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